자, 오늘은 우리 이제 중간 발표를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발표팀의 순서는 조금 이따 우리 조교진에서 이야기를 갖다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10분 발표하고 5분 Q&A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발표 시간을 줄이고 Q&A 시간을 늘릴수록 더 가산점이 갈 거예요. 그래서 맥스는 10분까지지만 여러분이 10분을 다 안 쓰고 Q&A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발표한 팀의 가산점이 더 갈 거고요. 그 다음에 Q&A 세션에 참여하는 질문이나 코멘트의 숫자 또 내용이나 퀄리티에 상관없이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 발표하는 팀도 보너스를 더 받고 당연히 이제 질문이나 하는 사람들도 더 크레딧을 많이 받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쫙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세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렇게 각 발표팀을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잘 될 것 같아요. 혹시 잘 전달이 됐을까요? 취지가? 자, 그럼 오각형 준비됐을까요? 네, 네. 네, 화면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중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각형입니다. 중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최종 소개입니다. 저희는 원래 정신건강진단 서비스를 시작으로 2030 세대가 주로 앓는 정신질환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관찰과 인터뷰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공황과 같은 증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적은 운동량,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니 스마트워치를 통한 생활습관 교정, 건강지표 분석, 심리치료, 신체적 건강 개선, 정신건강 개선 등을 반복하여 도출되었고 저희는 이것을 간단히 정리한 뒤 신체 및 정신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안하는 서비스는 비만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앞서 아이디어를 도출 과정을 거쳐 저희는 키워드 중 하나로 꼽힌 비만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비만 치료에 있어서 심리치료를 병했을 때 렙틴 및 인슐린 저항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병원 환자 그리고 저희 서비스 3자 관계 속에서 저희 서비스는 비만 환자와의 다이어트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한 마인드도 함께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재수행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의 주 사용자로 비만으로 미약한 우울감이 있는 20대 후반 장기 비만 환자의 여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분은 10년 이상 비만 환자로 살아온 장기 비만 환자로서 그로 인한 자존감이 저하되고 경미한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인해 매일 같은 야식을 먹고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성 폭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비만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비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의지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며 다이어트와 멘탈 케어가 모두 필요한 시점입니다. 송혜연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때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식습관이 신체도 정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밀접하게 관리 감독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 느끼는 우울감과 사람들과의 소통 단절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생활 패턴과 식습관으로 인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 의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울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그에 맞춤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통 단절을 겪고 있는 혜연 씨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경계심을 낮추고 커뮤니티 제공으로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의 부사용자로서 헬스 트레이너를 설정하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직접 관찰하고 담당하는 PT 회원들 중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비만 환자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트레이너는 비만 환자인 회원들의 몸 상태와 감정 상태를 가까이 느끼면서 체중 감량을 돕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헬스 트레이너인 만큼 그 누구보다 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력과 동기부여, 멘탈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김건우 씨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때 회원들의 이제 운동에 대한 의지력을 키워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의 혜택으로 받는 당사자가 또 되고 싶기도 합니다. 즉 심리치료를 안정 프로그램으로 비만 회원들과 자기 자신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자료에서 기회 영역 리클러스터링 우선순위 설정 부분입니다. HMW 질문의 핵심 키워드를 불규칙한 식사, 비만, 운동량 부족, 불면, 우울감, 불안감, 마인드 케어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답변을 통한 리클러스터링으로 도출해낸 3가지 해결 아이디어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바탕으로 리클러스터링한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원 투표 및 팀원 토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 1위는 동기부여 성취, 2위는 식단 및 운동, 3위는 고객 관리를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콘셉트 브리프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땀의 기록, 마지막 승자는 당신입니다. 하마는 저희 서비스의 이름입니다. 하트마인드의 준말로 사용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문구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참 이목에 끌린 말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비만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비만 환자들의 다이어트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의 개선까지 이끌어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만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3분의 1은 비만 환자입니다. 하지만 비만 디지털 치료제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치료가 행동 교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비만 환자들의 생활 습관 개선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심리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감정 상태가 치료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프로세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가입, 시작, 진행, 완료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제공하는 주 서비스를 밑에 적어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비만 환자들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동기부여와 모니터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동기부여는 치료 과정이 길기도 하고 자가 기록을 하기가 쉽게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를 보여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 포인트를 제공하고 성공기를 공유하는 등 기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운동과 식단을 관리해주는 라이프스타일 코치와 정신건강을 관리해주는 심리 코치를 1대1로 매칭해 채팅으로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모니터링입니다. 아무래도 치료가 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사용자의 기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운동 커리큘럼을 다 따랐는지, 식단은 잘 지켰는지, 감정은 어땠는지 기록을 꼭 하도록 하고, 만약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푸시 알림을 보내거나 하는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안 분석과 향후 목표치를 조정하며 사용자에게 더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에틱트 중간과제 발표를 맡게 된 유재훈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템플릿과 메인에 오던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우리 에틱트 팀이 디자인하게 된 서비스 이름이 바로 여기 보시는 당순하게입니다. 당순하게라는 이름은 당뇨 관리에 필요한 순환 서비스인데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만 살짝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에틱트는 중독 예방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형 당뇨를 앓는 영유아의 식단 케어 서비스라는 뾰족한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이를 좀 더 상세하게 디벨롭해 보았습니다. 이 뾰족한 서비스를 위하여 에틱트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Opportunity Areas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Opportunity Areas에서는 유입, 락인, 확장 이 세 단계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 후 How Might We를 진행하여 기회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How Might We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여 우측 상단의 구독제부터 협업까지 총 7가지의 영역으로 리클러스터링을 진행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마지막 프라이어리타이징을 위하여 팀 내부적으로 7포인트 스케일스 베이스드 보팅을 진행하였고 앞서 도출된 영역 및 해결 방안들을 팀의 우선순위에 맞춰 정렬하였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캐릭터입니다. 이는 유입을 위해 에틱트에서 야심차게 고안한 부분인데요. 캐릭터는 아동,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단순하게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우리 앱의 컨셉이자 브랜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 에틱트는 캐릭터 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기로 했으며 사용자 유입은 물론 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순하게 서비스의 본질이자 핵심인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우리의 코어인 만큼 정보와 신뢰도, 충성도 등의 모든 측면을 높이는 데 근간이 되는 솔루션입니다. 에틱트는 이를 위해 후기 작성이나 자신의 데이터 기록을 유도하고 당 성분 분석 툴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 이는 궁극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앱 경험 개선입니다. 에틱트는 락인을 위해 CS 관리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S 관리 및 앱 경험 개선을 위해 FAQ나 금지어 설정, 신고하기 버튼 등의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협업입니다. 수익 증진과 신뢰도 상승을 위해 타 서비스나 기관 등과의 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요. 우리 에틱트는 신뢰도 상승에 포커스를 맞춘 채 단순하게 서비스의 협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섭외하고 전국 소학과 혹은 한국식품연구원 등과의 연계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리워드입니다. 무수히 많이 고민한 리워드 방안 중 우리 에틱트는 리텐션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리워드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출석 보상과 같은 리워드를 통해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더 다양한 리워드를 조금씩 추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물품 얻기입니다. 이는 앱 내의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도 단순하게 레비뉴 모델을 모색하던 중 등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에틱트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헬스업 등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구독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 수익 창출 방안이자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결제 기회를 제공할 방안이 될 텐데요. 이는 매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에틱트의 기본 핵심은 전문적인 무료 서비스이기에 추후 확장 방안으로서 마지막 순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구독자를 위해 에틱트는 밀키트 업체와 협업하고 월별 당뇨 환자용 식단을 구성하여 배송해주는 등의 유료 구독제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다음은 페르소나입니다. 팀 에틱트는 기존의 페르소나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갈아엎지 아니하고 기존의 페르소나들은 모두 메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새로운 서브 페르소나 4명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번 발표 때 보셔서 익숙할 문채연님입니다. 1형 당뇨 자식을 둔 부모이며 불치병과 다름없는 1형 당뇨에 관한 정보 습득과 다른 당뇨 환아 보호자들과의 커넥션 및 교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비스의 메인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저번과 동일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서원 어린이입니다. 이번에 메인 타겟으로 제대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에틱트가 최근 회의 도중 저번에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당뇨 환아와 그 보호자 중 누구를 메인으로 설정할 것인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활한 트래킹 등을 위해서는 소아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기록해야 하는 등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1형, 2형 당뇨 진단 환자와 그 보호자 모두가 메인이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서원 어린이의 Golden Rose는 친구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싶다라는 것이고 니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익숙하실 정용우님입니다. 2형 당뇨가 비록 1형과는 달리 완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데서 일전에 서브타겟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형 당뇨 또한 단순하게 서비스를 통해 트래킹과 좋은 습관 형성, 커뮤니티를 통한 커넥션 구축과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창구 니즈가 뾰족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메인 타겟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용우님 시나리오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어린이도 섭타겟에서 메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친구는 E형 당뇨이지만 스스로 운동법을 알고자 하고 살이 안 찌면서 맛있는 간식에 대한 니즈가 뾰족하기에 단순하게 메인 타겟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훈 친구의 골든 룰즈는 예전과 같이 아빠랑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서 보내고 싶고 또 소아당뇨라는 사실이 내심 두려워서 살을 빼고 싶기도 하다네요. 이번에도 시나리오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섭타겟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6살 가정주부이신 강현진님입니다. 현진 씨는 내 아이가 올바른 식습관을 자발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골든 룰스를 가지고 있네요. 당뇨라는 뾰족한 페인 포인트를 겪는 뾰족한 타겟은 아니지만 니즈에 적힌 바와 같이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유아 친화적인 플랫폼, 올바른 육아법, 좋은 음식과 식단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현진 씨는 단순하게 서비스의 부수적 혹은 간접적 역량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좋은 생활 및 식습관에 관한 키즈 콘텐츠를 통해 아이와 함께하는 올바른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진 씨의 이야기도 생략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섭타겟은 김미나 어린이입니다. 미나 친구의 골든 룰즈는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네요. 미나 어린이도 역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동료나 엄마랑 재밌게 놀 방법 등에 관한 니즈가 존재하기에 부수적, 간접적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를 앓지 않으며 당뇨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 혹은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좋은 생활 및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고 엄마와 함께하는 재미난 놀이를 키즈 컨텐츠를 통해 배우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 섭타겟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컨셉 브리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에틱트는 로우, 미드, 하이 중 미드를 선택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서비스 단순하게는 당뇨 관리에 필요한 순환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또 좌측 하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를 내포한 단순하다와 아이들이 즐겁게 순환당을 섭취하도록 돕고자 하는 목표를 담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먼저 단순하게 목표는 당뇨 환아와 그 보호자들을 위해 아동 친화적인 당뇨 관리 플랫폼을 제작 및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보호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도록 돕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서비스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메인 타겟들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얻고 그들에게 쉽고 편리한 당뇨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까입니다. 타 서비스와는 다른 디퍼런시에이션 포인트로 에틱트는 유아 친화적인 캐릭터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과 유아의 자발적인 당뇨 관리를 보조하는 것, 후기 데이터 기반으로 영유아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고 제공하며 추후 배송까지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메인 캐릭터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악갱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며 함께 생활하는 캥거루처럼 악갱이는 팀명 앳과 캥거루의 캔을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다음은 포텐셜입니다. 식단 배송과 같은 유료 멤버십으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민하고 있으며 당 관련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앱 내 쇼핑몰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타겟 커스터머스와 베네핏입니다. 메인은 소아당뇨 환자 본인과 그 보호자입니다. 부모는 단순하게 서비스에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당 성분 분석 툴과 트래킹 기능을 통해 시중에 부재한 자세한 성분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커뮤니티 내 유대감 형성을 통해 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동 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식단과 생활 습관을 즐겁게 바로잡을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 등을 통해 다른 아이들과 다른 자신에 대한 우울감도 극복할 것입니다. 섭타겟은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유아와 그 부모일 텐데요. 부모는 아이의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육아법을 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가 거부감 없이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녀는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 즐겁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리라 확신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케어유의 심화진이 발표를 준비했나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케어유에서 이번 발표를 맡은 심하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1장 서비스 안내, 2장 페르소나, 3장 컨셉 브리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선정 배경입니다. 좋은 서비스의 요건 중 저희 조는 사용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선정 기준을 골랐습니다. 시기장애 극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앞선 기준을 충족했고 최종 도메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의 도메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식이장애는 폭식 또는 거식 행위를 중점으로 음식에 대한 조절감 상실과 음식 섭취 거부 등의 양상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치료법은 증상의 경중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식이장애는 병에 대한 의식과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니고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완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타겟군 분석 과정입니다. 관찰 수행을 위해 식이장애 관련 오픈 채팅방, 카페, 커뮤니티 등을 방문했으며 3명의 인터뷰이와 밀착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이장애 환자들의 주요 페인포인트와 니즈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중심의 서비스가 부재함에 불편함을 느꼈고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웠지만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에서의 역효과를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차선책으로 기존의 일반인 대상 식단 기록 서비스와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 중인 데에서 더 타겟 중심적인 서비스의 니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타겟군의 페인포인트와 니즈를 발굴한 후 식이장애 질환자 맞춤형의 일상생활 밀착 기록형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장애 극복 의지를 가진 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식단 기록과 치료 정보를 제공하여 치료 과정 전반을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목적입니다. 손쉬운 식단 기록과 피드백을 통해 환자 스스로 통제감과 효능감을 형성하게 하는 전략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거식 증상을 악화할 우려가 있는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한 식습관 회복을 통한 식이장애 치료를 향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2장 페르소나입니다. 주사용자 이혜지 씨는 치료 2주차에 접어들었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과 먹도 충동이 잦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규칙적인 식사 루틴, 식사 전후 감정 상태 기록, 충동 억제 일기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섭식장애로 인해 저혈압에 시달리는 중이며 의지와 다르게 마른 몸 집착과 칼로리 강박을 떨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폭식과 먹토 충동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사용자 페르소나입니다. 은숙 씨는 딸의 식이장애를 알게 된 후 누구보다 극복을 도우려 힘쓰지만 극복 의지 없이 체중 감량에 집착하는 딸 때문에 고민 중인 인물입니다. 부사용자 시나리오는 생략하겠습니다. 3장 컨셉 브리프입니다. 기회 영역 도출을 위한 How might we questioning과 클러스터링 단계입니다. 저희는 식이장애와 관련된 How might we 질문 총 217개를 도출하고 주요 질문을 선별했습니다. 다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 총 3개의 기회 영역, 행동적 측면, 인지적 측면, 서비스 구축 전략이 도출되었습니다. 인지적 측면은 어떻게 자존감을 올릴까, 어떻게 왜곡된 미적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등 섭식장애 환자의 인지 왜곡 수정을 목표로 하는 질문들이고, 행동적 측면은 어떻게 폭식과 먹토를 안 하게 할까, 어떻게 단계적 극복이 가능할까 등 환자의 행동 또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마지막 서비스 구축 전략 방면에는 어떻게 유저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이 담겼습니다. 다음 분류된 질문들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인지적 측면 퀘스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편지 쓰기 활동으로 자기애 충전하기, 내면의 아름다움 찾기, 취미생활 가지기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행동적 측면 퀘스천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유도, 자유식과 토 참기 연습하며 자기 정량 알아가게 하기, 영상이나 핸드폰 보지 않으면서 식사하기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마지막 서비스 구축 전략 관련 퀘스천에 대해서는 푸시 알림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하기, 게시글 기능을 제한하고 사진이나 이모티콘으로만 소통하게 하기, 스스로 설정한 밥 시간에 알림 보내기 등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저희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제시된 솔루션들에 각자 투표를 진행했고, 잠시만요. 네, 많은 표를 얻은 사항을 기반으로 prioritizing과 reclustering을 진행했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21페이지 해주시면 됩니다. 프라이어리팅 결과 16개의 솔루션이 선정되었고 리클러스터링 결과 도출된 솔루션들은 식단 기록과 관련된 기능, 멘탈 케어와 관련된 기능, 서비스 구축 전략과 관련된 기능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컨셉 브리프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Eat Happy, Be Happy이고 서비스명은 Planit으로 정했습니다. 플래닛은 섭식장애 극복을 위한 식단 기록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은 식사 시간과 고토와 같은 제거 행동 여부를 기록하여 식습관을 개선하고 감정일기 작성과 챗봇의 응원 메시지를 통해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점은 기존 식단 관리 어플과는 달리 칼로리나 몸무게 등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 소요 시간, 제거 행동 여부 등 장애 관련 요소를 함께 기록한다는 데 있습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응원과 멘탈 케어가 병행될 것이며 유저 간 정확한 정보 소통과 병리적 연대감 조정을 막기 위해 관리형 커뮤니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플래닛의 1차 수혜자는 식이장애로 고통받는 주 사용자이고 2차 수혜자는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서비스 가치는 개인, 집단, 사회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에게는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관리함에 따른 자아 통제감 상승과 질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가족 혹은 지인 집단에게는 식이장애 치료에 있어 주변인의 도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치료에 참여하여 증상을 개선하고 결론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방면에서는 치료의 효율을 높여서 식이장애 전반의 개선율을 증가시키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질병의 심각성과 치료 효용을 높여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대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메인 타겟과 서브 타겟을 겨냥한 기능과 그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타겟은 식이장애 맞춤 식단 기록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상과 제거 행위, 감정일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챗봇과 가족의 응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된 커뮤니티를 통해 극복 수기를 읽을 수 있고 정제된 치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서브 타겟은 질환자의 식단 기록을 확인하고 매달 치료 과정과 발전 과정을 함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뮤니티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제된 정보를 획득합니다. 다만 서브 타겟을 유저에 직접 포함시킬지는 아직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로 기타 연구와 인사이트를 통해 추후 디벨로퍼 사안 인증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바탕으로 사전에 구축했던 페르소나를 실제 적용하여 플래닛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소비자의 반응을 예상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투비 사용자 요정 지도와 그에 따른 주사용자 이혜지 씨의 2차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예지 씨는 기존 식단관리 어플을 부작용을 한 차례 겪은 이후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플래닛을 다운받았습니다. 어플을 열면 바로 있는 사진 찍기 기능을 통해 몇 끼를 기록으로 남기고 칼로리 기록란이 없기에 칼로리 계산에 대한 강박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설정해두었던 밥 시간에 응원 멘트와 함께 푸시 알림이 떠서 규칙적인 식단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가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한 행위에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챗봇의 응원과 산책 챌린지 등을 따르면서 다시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개선 모습을 보여주는 개인 데이터 통계를 보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봤습니다. 예지 씨는 공개된 다른 유저들의 식단 캘린더를 구경하고 반응을 남기기도 하며 어플에 적응했습니다. 토를 찾는 디데이가 한 달을 넘기자 추가적으로 뜬 폭식 참기 디데이 미션을 보며 예지 씨는 오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케어 팀의 Eat Happy, Be Happy, 플래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조교님들께서 주신 페르소나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페르소나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우울감에 대한 자가인식이 있던 주 페르소나 이나림에 대한 변경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페르소나에 대한 개념의 오인으로 인해 타자인식을 기반으로 부페르소나로 선정하였던 이 근원을 주 페르소나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주 페르소나에 대한 상이한 부페르소나를 선정하였는데 저희 서비스의 경우 주 페르소나가 원한다는 가정하에 부페르소나의 협력이 서비스 이용 및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부페르소나를 두 가지 유형으로 뒷다운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가인재 주페르소나 이나림에 대한 부페르소나 김은혜입니다. 독립한 1인 가구인 이나림이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친구로 주페르소나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주페르소나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인지한 것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테스트라 판단하여 친구들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간접 매개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자인지의 주페르소나 이준원에 대한 부페르소나 이주영입니다. 형인 이주원과 같이 사는 이주영은 변화하는 형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인지하여 형의 변화를 우울감 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며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두 부페르소나 모두 주페르소나에게는 테스트를 전달하는 매개가 되지만 김은혜는 흥미를 기반으로 이주영은 우울감이란 구체적 주제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페르소나의 특성이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페르소나와 매핑을 통해 다음과 같은 HMW 퀘스천들을 작성하였고 이를 다음과
없이 리클러스팅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클러스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어떻게 하면 잠재적 소비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우울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기반으로 서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뢰도였습니다.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높지 않다면 실질적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근성과 신뢰도에 이어 차별성과 관련된 서비스 아이덴티티, 진단사후 가이드라인, 지속성과 같은 부분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도 어떻게 해가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컨셉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서비스 컨셉인 컨셉 브리핑을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조의 경우 기존에 설정했던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피드백과 디자인 여정을 통해 저희가 진정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서비스 도메인이 우울감 및 우울증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문가 치료와 집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주요 서비스로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제시해 주셨던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의혹 문제와 학우분들이 제시하신 의학적 전문성의 문제를 저희 역시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컨셉 브리핑을 진행하며 서비스 도메인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아갈 방향성은 흥미로운 방식을 통해 우울감을 진단하는 온라인 진단 플랫폼으로 우울감 포착에 대한 니즈와 간단하고 직관적인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컨셉 브리핑입니다. 저희의 이슈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의 우울감을 진단받을 수 있을까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우울감 해소 방안을 지속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우울한지 확실하지 않은 청년들이 쉽고 간편하게 우울감을 진단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이지만 재미있는 진단 및 결과를 제시하고 우울감 정도에 따라 가이드라인부터 정신과 치료 연계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은 그 오타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의 서비스명은 블루 글래스입니다. 우울을 뜻하는 블루를 찾을 수 있는 창 혹은 안경이라는 뜻으로 보지 못하던 우울감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겠다는 서비스명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차별점은 치료로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 위주의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또한 진단 결과의 아바타와 및 해당 아바타를 활용한 추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시화의 차별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변인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간편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재적 소비자로 우울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는 현대인, 우울감 증상자 주변인, 그리고 의료진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잠재적 소비자들은 우선 현대인부터 외부 노출 없이 간편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울감 증상자 주변인은 우울감 해소 여정을 시작부터 중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진은 상태의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미션인데요. 앞서 클러스팅을 진행하며 주요한 속성을 언급된 접근성, 지속성, 전문성, 흥미, 신뢰도, 용이성을 영어로 바꿔 앞글자를 따보니 에스파이어가 되더라고요. 이를 통해 저희는 이러한 속성들을 전부 지닌 서비스를 제시해 현대인들의 우울감이 해소되는 세상을 열망하지 않은 서비스 차원의 미션을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시해보았습니다. 우선 특정 인물이 자신이 스스로 인자든 타자의 인자든 생활에 위화감을 느끼며 저희 플랫폼에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 후 플랫폼의 주요 기능인 우울감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통합적으로 너무 많은 질문이 진행되면 테스트 자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져 거부감이 발생하거나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울감 보유 여부에 대한 진단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용자에 한해서 우울감 유형과 정도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진단은 어느 정도 유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 큐레이션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그림 검사와 같은 심화 진단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결과는 소비자가 우울감이란 주제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아바타를 통해서 제시됩니다. 또한 결과를 확인한 시점에서 주요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과를 주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SNS 유형 테스트를 해보시고 카톡방 같은 곳에 공유를 해보셨을 텐데 이런 느낌처럼 딱딱하지 않게 주요 이용자가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 역시 제공하려 합니다. 결과 확인 이후에는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정도가 심한 인원들에 한해서 우울감 유형에 적합한 병원 추천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제공 후에는 이용자 등의 동의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푸시 알림이 발송될 예정이며 이용자가 스스로의 생활 형태를 기입하면 일전의 결과 아바타가 변화하며 지속적인 이용에 따라 흥미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How it works였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질문을 통해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서라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졸리신가요? 이제 꼭 수업 들을 때랑 공부할 땐 졸린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죠. 만약 내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슬랙스라는 불면증 환자 대상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슬랙스는 슬립 앤 릴렉스를 의미하는 네이밍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든 유저에게 깊은 숙면을 통한 진정한 휴식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슬랙스의 예상 고객군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진단받은 불면증 환자 고객군, 수면의 질이 낮다고 느끼는 고객군, 안정적인 수면 습관을 갖고자 하는 고객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팀이 디파인 단계를 통해 어떻게 슬랙스의 개략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구축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HMW 질문 제작 단계에서 잠재적인 결론을 내포한 질문을 제외하고 최대한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어떻게 하면 수면에 방해될 수 있는 요인을 다른 요소들로 대체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유저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을 포함해 약 80여 개의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 영역 중심으로 HMW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개인화, 기상, 수면의 질, 수익성, UI, UX, 앱 유입, 수면 패턴 및 습관, 데이터 소통, 앱의 지속적 사용, 스트레스 이 11가지 기준으로 질문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HMW 질문을, 분홍색 포스트잇에는 기회 영역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HMW 질문 하단에 해결책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작성했는데 이 단계는 실현 가능성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우선 최대한 많은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솔루션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요. 초록색 핀으로 필수적으로 어플에 들어가야 할 서비스 기능을 선정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각 요소별로 점수를 측정한 뒤 최종적인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기능, 그리고 가시화를 위해 색상에 따라 자신이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데일리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타겟군에게 맞춤 영상 및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핀으로 부수적 기능을 선정했는데 사용한 서비스와 수면 시간 및 수면 패턴의 연관성을 파악해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높은 날의 서비스를 재추천하는 기능, 그리고 유저가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페르소나 설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랙스의 주 사용자의 페르소나로는 현재 취업 준비생인 졸업생 김현지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는 수면의 질에 관한 만족도로 100점 만점에 겨우 30점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페인 포인트는 잠에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며 피곤한 날에도 스트레스, 취업 현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며 기상 후에도 개운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 졸업을 한 후라 재학생 때보다 훨씬 생활이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개인 시간이 는 만큼 취업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고 다음날은 개운하게 보내고 싶다는 바람과 압박감 때문에 잠에 들기 더 어려워지며 피로도가 높고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ASMR 등을 시도해봤지만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및 상담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를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 슬랙스의 부사용자 페르소나로는 만족도가 100 중에 80으로 규칙적이고 성공적인 대기업 직장 생활을 하며 본인은 수면 문제가 거의 없지만 신혼인, 아내가 불면증이 있어 걱정되고 영향을 받을 때가 있는 박철입니다. 또 간략히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박철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만 결혼 후 2시간씩이나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내에 대한 걱정에 아내가 사용해서 개선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페르소나를 설정한 후 컨셉 브리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능적인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 기반으로 서비스의 프로세스와 컨셉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입문 설문 자가진단을
통해 사용자의 수면 만족도와 습관 및 패턴 분석하는 툴을 도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유저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내린 결론입니다. 또한 취침 전 주변 환경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수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끔 핸드폰으로 다른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능과 적정 수면 시간 도출 및 맞춤형 기상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수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핸드폰의 동작 센서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수면 도중 깨는 점까지 트래킹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저가 수면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끔 수집한 수면 데이터를 시각화해 유저의 수면 적합성을 보여줍니다. 수면 적합성이 낮을 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케어 서비스 또한 진행이 가능하게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자라조의 중간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발표, 평가표 작성을 갖다가 하는 동안에, 우리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갖다 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할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이 서비스 디자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뭘까?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 서비스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두들 관심 있어 하는 건강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갖다가 하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더 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중간 발표는 우리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온라인을 하지만 요새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오프라인에서 최종 발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우리 퀄리티가 있다면은 우리 최종 발표 때는 외부 인사를 좀 모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그 아웃풋을 갖다가 한번 발표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됐어요. 물론 이거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또 원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클래스룸의 액티비티로 끝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조교 선생님들이 우리 게시판에 의견을 갖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최종 발표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리스폰스를 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평가표를 작성하는 동안은 우리가 일부러 팀에 대한 코멘트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데 혹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평가를 갖다가 진행을 갖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봐서 내가 한 가지만 딱 좀 이야기를 갖다 하고 싶다면,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서비스 디자인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본인들이 느끼는 사용자들의 절실함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발표 시간이. 또 우리 프로젝트 진행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출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발표 자료에 프로페셔널한 이런 발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상 뭐라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짜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컬렉트했고 또 퍼스트 핸드로 그런 데이터를 분석했다면 좀 더 절실함, 사용자의 절실함이 여러분들 발표 자료 속에 있을 거고 그 절실함을 해결할 수 있는 소수의 어떤 기능이나 또는 피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제 전체 팀을 보면서 그냥 굳이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얘기하라면 전반적인 발표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데 그 사용자의 또는 환자의 절실함 그리고 그 절실함에 대처하는 어떤 한두 개의 핵심 아이디어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어느 한 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팀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 왠지 이렇게 좀 객관화된 이야기를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퀄리티의 어떤 서비스가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의 주 사용자가 느끼는 절박함, 절실함, 그리고 그 절실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한두 개의 키가 되는 피처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있는 디벨로퍼하고 딜리버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갖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조교들에게 이제 총평을 한 번씩 부탁을 갖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교 총평 할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팀들이 되게 열심히 잘해주었고 이때까지 했던 결과물들을 잘 종합해준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되게 좋았고 아주 처음 제가 조교하는 거긴 하지만 비교 대상이 없다고 해도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저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되게 다들 엄청나게 잘해주시고 있고 성적과 관련돼서 너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좀 오늘 수업 전반에 대해서 좀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다음에 3단계, 4단계 넘어가면서도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될 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조교가 앞으로 코멘트를 계속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말 발표에 좋은 결과를 최종적으로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그 팀별 피드백은 그 과제란에 각 조교들이 3명 전부 다 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우진. 네, 다음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전부 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모두 다 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많이 놀랐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했던 프로젝트가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부 시절 때 했던 것보다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팀들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이제 다, 표적하고 계신 그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 질환들과 그리고 그 기능들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개별 피드백에 답을 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이 있나? 저기요? 앞에 두 분이 너무 잘 코멘트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되게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학우분들의 많은 코멘트와 질문 속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중간 발표는 뭔가 중간 고사 대체하는 그런 점수를 합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저 최종적인 그 최종적인 그 아이템을 보다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숙한 조교 진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되게 당황시킨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저 학생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들 수고 많이 했고, 우리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